안녕하십니까, 렌즈 헤어 승기쌤입니다. 오늘은 남자 머리 투블럭 상고의 기본 파마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커트는 간단하게 진행하고 간단하지만 핵심 내용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 파마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마를 하기 전 커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커트랑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마를 하면은 길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파마가 끝났을 때 연결이 안 되는 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없애는 방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M자 부분에서 투블럭 섹션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가 조금 높네요. 그리고 뒤에는 옥시피탈 바로 윗부분까지 나눠줍니다. 오늘은 파마를 하기 위한 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갑니다. 투블럭을 할 때는 12mm, 9mm 이렇게 자르겠죠. 길게 자르면 18mm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요. 이 백사이드 자를 때는 그냥 내 몸이 옆에서 자른다 생각하고 우선 이 정도 되는 작은 폭만 잘라준다 생각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여기 백사이드 그대로 옆에서 서가지고 잘라줍니다. 자, 이제 뒤로 와보면은, 자, 여기까지 다 잘려 있기 때문에 여기만 살짝 이렇게 굴려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빗은 너무 이렇게 낮아지지 말고 그냥 살짝 나를 보고 있는데 약간 기울인다 생각합니다. 나를 보고 있는데 약간. 자,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핀셋을 빼면은 밑에 아까 잡아놨던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보다 이 머리카락을 길게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길게 잘라주느냐? 자, 원래 정석은 지금 여기 끝선 있죠? 여기 끝선에다가 이 머리를 내려서 여기를 잘라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를 내려서 잡고 손가락이 나를 보게 해서 자르면은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빼서 이만큼 잘라줄 거를 손가락을 빼가지고 나를 보게 하고 여기만 잘라줍니다. 파마가 들어갔을 때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내가 길게 잘랐다 하더라도 다시 컬이 걸려서 올라가서 딱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딱 맞춰서 자르면은 밑에를 팩을 발라야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올라가 버려서 이 선이 나와서 여기를 하루 종일 이렇게 싱글링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편하게 하기 위한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고 이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야지 하는데 손가락을 1cm 빼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선생님 이렇게 자르면은 연결이 너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파마 끝나고 연결 안 된 부분은 다시 정석대로 방법대로 자르면은 이쁜 머리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안 된 투블럭 머리를 만드는 거죠. 항상 핀 거는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머리도 잘랐죠. 옆머리 자를 때도 이 투블럭 선이 뭉툭한 선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추면 안 되고, 가위질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게 아니라 가위질을 일자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야 선이 가볍습니다. 이렇게. 앞머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포인트 컷을 쓰지 않을 거면은 핑거 각도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렇게 자르면은 되게 무거운 선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선이 0도로 잘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최대한 나를 볼 수 있게 바꿔주고, 가위도 일자로 해서 잘라주면은 15도의 층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온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도 이렇게 해서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쭉 빼서 슉 잘라줍니다. 근데 투블럭 머리에 파마를 할 때는 커트가 정말 쉬워요. 그냥 투블럭 상고라 하더라도 투블럭 머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파마를 안 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커트 순서를 이렇게 라인을 잡아놓고 위에 층을 냅니다. 층을 낼 때는 앞머리 끝선이 이거예요. 떨어지는 거, 이거 보이죠? 이 위에 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봐볼까요? 이 위에 층을 내줍니다. 두 번째까지. 근데 펌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많이 자르면은 여기가 이렇게 탱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수리 쪽으로 갈수록 머리를 길어지게 잘라줍니다. 그래야 여기 내려왔을 때 컬이 걸려서 다시 올라가겠죠. 여기가 앞머리 끝선, 여기를 빼고 여기가 앞머리 끝선, 이거를 빼고 그 위를 잘라줍니다. 위에는 아까 정수리는 조금만, 그리고 옆에 아까 이렇게 라인을 잡아놨죠? 그 라인 위에 층을 올립니다. 옆에 자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까 잡아놨던 라인의 끝선, 여기가, 그리고 그 위에 층을 내야겠죠. 다시 여기 잡아놨던 라인, 디렉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대한 층을 한번 주고 여기에 대한 층을 한번 준다 생각하고, 자, 이게 라인 끝선, 그 위에 층,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쉽게 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 정도가 라인, 이 정도가 층. 동그랗게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동그랗게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죠? 요거 라인, 그 위에 층. 요거 라인, 그 위에 층. 커트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이죠, 진짜 이거. 이거 덜렁거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파마할 때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커트가 망한 게 아니라 파마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연결 안 된 뒷머리. 자, 이제 파마를 말아봅시다. 보통 처음에 속도가 많이 안 나는 이유는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정말 느렸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근데 단지 빠르게가 아닌 내가 원하는 정확한 스타일을 낼 줄 알면서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뭐 크게 되게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 아니라, 저같이 좀 어려움을 많이 좀 겪으신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영상을 항상 찍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파마를 조금 그래도 컬이 있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로드인 5호를 거의 매번 사용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스러운 파마라고 하면은 보통 앞머리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지, 전체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우면은 파마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5호 정도는 사용해 줍니다. 5호라 하면은 한 바퀴 반 정도 말아준다 생각하는 롯들을 선정해 줍니다. 머리가 길다면은 3호 혹은 4호로도 한 바퀴 반이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앞머리를, 저는 손가락 2개가 굵으니까 여성분들 손가락 2개 그 정도만 앞머리라고 생각하고, 앞머리는 가능하면 1호만 사용합니다. 저는 뭐 어떤 경우에서 뭐 2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앞머리는 1호입니다. 실제로 10분 정도 오시면 9분 정도를 이렇게 와인딩 해줍니다. 간단하죠? 너무 생각이 많이 되면은 오히려 머리가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M자 기준에서 이 밑에 부분은 약하게 말고 M자 부분에서 윗부분은 조금 컬이 있게 맙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손가락 2마디 이 정도 폭은 앞머리라고 생각해서 앞머리를 우선 말아줍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 정도 양이 남았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반 나눠줍니다. 위에는 마찬가지로 컬감이 좀 있는 게 좋으니까 5호, 밑에는 컬감이 없으면 좋으니까 2호, 위에는 너무 세면 좀 그러니까 4호로 바꿔줍시다.
마찬가지 손가락 2마디 빼고 뒷머리는 샥. 또 반을 나눠서 자, 이렇게 다 됐죠? 그리고 보통 이제 열 처리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거 라인 있죠? 여기 밑에다가, 아니 여기 위에다가 다운펌을 살짝 2번만 톡톡 발라주면 이쪽이 너무 이렇게 옛날에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다우 머리처럼 볼록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화를 하고 나온 모습인데 여기가 은근히 자연스럽게 돼 있죠. 하지만 들춰보면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가 끝나고 난 다음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